제가 유튜브에서 처음 공개하는 자주 묻는 질문 탑10 엑기스. 사실은 이렇진 않거든요. 실무에서. 아까 이모티콘에 웃음했잖아요. 네, 네, 그 네. 이유를 알겠네. 맞아요. 우리의 목표는 GPL이 안전한가, 네. 안전하게 갈 수 있는가, 네. 요거 궁금한데 네. 요즘 GPL 채권 네. 좀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난 10월인가 11월인가 제가 당군일의 GPL 채권이 이렇게 좋은 시기가 없다는 얘기를 한번 했던 적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그게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GPL 채권이 투자하기에 좋다라는 배경에는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은행은 대출이 잘 안 되고 집값은 안 떨어져야 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GPL 채권 투자에서 가장 호황기인 건데, 그리고 그 와중에 행센이 물건 수급도 잘 해오고 요게 잘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세 가지 모두가 너무 잘 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은행권이 대출이 점점 안 합니다. 지금 1월달 되면은 원래 새로 풀리잖아요. 네. 안 풀립니다, 잘. 생각보다 덜 풀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지금 말씀드리기에 너무 또 길어지니까 네. 일단 결론은 잘 안 풀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GPL 채권은 호황이 이어지고 있는 무난한 시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네. 칭찬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칭찬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칭찬은 우리 또 자랑을 해야 되지 그럼요. 제가 되지 자랑하는 않습니까? 거 좋아해가지고. 예, 자랑 꼭 하십시오. 예. 저희가 작년 5월인가 6월에 처음 저희 센터 오셔서 GPL 채권 투자를 하셨던 분이 계셨었는데, 그때는 투자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시고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투자를 할 수 있으셨어요. 근데 그때 아마 아실 거면 저희가 갑자기 투자자분들이 좀 많아진 그렇죠. 덕에 예. 탓이 아니라 덕에 갖고 있던 GPL 채권이 다 소진돼 버려서 네. 빨리빨리 대출을 내보내고 해야 되는 막 그런 네. 긴박한 시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예. 채권 확보에 대해서 이제 뭔가 수급이 불균형이 돼버렸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제가 완벽하게 시스템을 지난 연도 하반기에 가을 겨울 넘어가 다 바꿨잖아요. 예, 좀 개선을 시켰죠. 개선돼 가지고 채권이 지금 확보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그분이 1월달에 조기 상환이 되셨는데 네. 오늘 상환 받고 내일 바로 투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예전보다 속도가 더 빨라진 건가요? 정상화된 겁니다. 지금 정상화된 겁니다. 정상화. 이게 정상입니다. 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제가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GPL 채권은 원래 이런 건데 작년에가 좀 수급이 불균형이 좀 있었죠. 좀 있었던 거죠. 맞아요. 갑자기 투자자분들이 많아지면서 다행히 그 시스템이 개선이 됐는데 그 개선하고 나서 이런 반응을 제가 직접 피드백을 받으니까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좀 이게 뭔가 우리의 서비스가 어떤 한 개개인의 네. 가족, 개인을 이롭게 한다는 게 네. 보람되셨겠네요. 저희 고객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내 돈이 놀지 않는다. 내 돈이 놀지 않는다. 네, 엄청 야, 좋아하시거든요.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저는 그렇게 해드리는 게 제가 일하는 이유이고, 그렇죠. 네, 제가 해야 될 일을 잘했고 고객분들 선택을 잘하는 거에 대한 스스로에서도 또 만족을 하셨고 모두가 좀 해피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아마도 이 행센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맞물려서 일을 한 덕에 이렇게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칭찬받고 싶은 거 좀 많잖아요.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얘기 한번 가볍게 해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시황이라 할 건 딱히 중요하게 전달드릴 만한 내용은 없어서 오늘은 그냥 GPL 채권의 심화 버전 자주 묻는 질문 탑10.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뭐 이런 질문 있나요? 탑10이면 제 질문이 있어요. 저도 GPL 하잖아요. 네네. 이러면 안 되겠지만 네. 회사 망하면 어떡해? 그건 있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건 기존에도 대답을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럼 내가 투자한 거 경매에 넘어가면 어떡해?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경매 넘어가면 배당 받으시면 돼요 라고만 답변 드렸는데 네. 실제로 경매 넘어가면 고객분들께서 뭘 하셔야 되는지 액션 플랜까지 오늘 다 소상히 액션 플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빨리 네. 봐주십시오. 좋습니다. 일단 그 자주 묻는 질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GPL 채권을 제가 설명드릴 때 유튜브에서 평상시에 설명드리는 그 내용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딥하게 딥하게. 대면했을 때 어디까지 말씀드리는 이런 거 좀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 다음에 자주 묻는 질문을 진행을 해야 좀 이해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행센의 정의 그리고 자주 하는 질문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GPL 채권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건 요 세 가지를 제가 주로 말씀드립니다.
뭐 지필채권은 뭐 돈 빌려주고 8% 이자 받는 겁니다. 채무 불이행 대비해서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제가 가장 간단하게 어딘가 가서 언급을 할 때 말하는 내용이고, 보통은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세상에는 여윳돈이 있으신 분이 있고 자금 조달을 희망하시는 분이 있는데 서로 모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중간에 저의 행센이 행복이가 개입을 해가지고, 전 양쪽 다 고객분들이 계시니까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돈의 공인중개사 같은 중매를 서주는 중매를 서주는 역할을 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담보를 저희가 근저당권 투자자분들이 이제 질권 설정하는 구조인데, 요거를 보면 순서상으로 보면 돈의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1번이 투자를 먼저 하시고, 그럼 그 돈이 대출에 나가고, 그럼 상환 받으시고, 상환 받고 저희가 상환 해드리고, 네. 요 순서대로 되는 거로 이해가 되잖아요. 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진 않거든요. 실무에서는. 실무에서는 그렇진 않는데, 저희가 하는 거 실제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거랑은 좀 다르네요 하면서 뒤에 요거 보이시죠? 웃음 표시. 네. 좋아하십니다. 좋아한다는 얘기는 요 내용보다 뭔가 매력적인 게 있다. 그 매력이 뭘까? 네. 근데 제가 그걸 유튜브에서 예전에 몇 번 가볍게 언급한 적이 있긴 했었는데, 그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좀 GPL 채권 자체가 낯선데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더 낯서실 수가 있어서 왜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딱 설명드리는 툴이 요 기본 툴입니다. 요게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이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 조금 더 이제 딥한 거. 딥하고 실무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GPL 채권 투자를 볼 때 원래 여기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누군가. 그렇죠. 근데 없습니다. 없고 GPL 채권의 시작은 그냥 행센이가, 그러니까 오영일이 여러분들께서 GPL 채권 투자에서 이자를 받고 싶으시듯 저 오영일도 GPL 채권 투자에서 이자를 받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돈이 있지만 저도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행센도 자본금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누군가한테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걸 저도 하고 싶어요. 네. 저는 그걸 합니다. 그냥 그걸 하고 있어요. 그걸 저희는 이제 차주도 알고 있고 이런 1년에 일 처리를 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이거를 늘상 해오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 이런 저희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야, 행세나 너네 그 하는 거 되게 좋아 보인다. 나도 좀 하자. 라고 하면은, 원래 FM대로라면은 하시면 됩니다. 뭐 아파트 담보로 돈 빌리실 분은 찾으시고요. 돈을 빌려주시는데 그와 관련된 제반 법적 사항을 준수하시면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게 안 되시죠. 마치 우리가 자동차가 망가지면 카센터 사장님한테 가면 부품 사서 고쳐. 말은 쉽지. 당신한테는. 근데 우리는 어렵지. 말이 안 되는 우리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마찬가지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께서도 GPL 채권 투자를 해서 이자를 수령하고 싶으신데 직접 하지 못하니까 저희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네. 그때 이분들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분들께서 저희 행복이한테 투자를 하시고 저희가 이자를 드리는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되고 질권 설정이 이렇게 되는 모습인 겁니다. 근데 돈의 순서가 보게 되면은, 아까는 이렇게 얘가 1번이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인데 순서가 그게 아니라 요게 1번입니다. 저희가 대출 내보내는 게 1번이고 그다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자금력. 자금력도 있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네. 이 상태에서 네. 투자자분이 네. 없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차주에게 돈 받는 사람은 행복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GPL 채권의 안정성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도 행복이죠. 행복이죠. 이 상태에서 투자자분이 생기시면은 노출되어 있던 게 전가되는 거긴 하겠지만 네.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 전제가 저한테는 있어요. 네. 그 얘기는 즉슨 제 돈 대출 내보내서 제가 재테크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담보 설정을 할 때 대충 할 거예요? 엄청 꼼꼼하게 할까요? 꼼꼼하게 하죠. 당연한 겁니다. 찐으로 꼼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센터 사장님이 자기 차를 고칠 때 볼트를 대충 조일까요? 잘 조일까요? 엄청 세게 조이죠. 잘 조입니다. 조이죠. 드륵드륵 해가지고 절대 그렇죠. 풀리지 않게 돌릴 텐데,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희도 이게 GPL 채권을 만들 때 투자자분이 물론 늘상 있기는 하십니다. 있긴 하시지만 없을 수도 있다는 전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GPL 채권이 좀 타사 대비 안전한 면이 있는 거죠. 실제로 타사 같은 경우에, 제가 타사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게 1번, 이게 2번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투자
투자 받은 돈을 모아서 그쵸. 이제 대출을 이렇게 그쵸, 내보는 그쵸. 경우가 많네요. 맞아요. 우리는 거꾸로 일단은 투자자가 상관없이 대출을 그럼요. 내보내고 거꾸로 투자를 모으는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와, 저희는 저희 걸 대출 내보내는 거고 이제 어떤 이제 저희와 이제 다른 업체들 중에 종종 이렇게 남의 돈으로 대출을 내보내고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채권을 심사할 때 책임감이라는 게 무게감이라는 게 아시잖아요. 그렇죠. 투자할 때 부동산도 남의 돈으로 투자 컨설팅하는 사람과 내 걸로 하는 거랑 실제 내 돈 투자하는 사람은 차이가 크죠.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순서가 다른 게 그닥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게 그러네. 의미하는 시사하는 바가 이런 게 있다. 웃음 게? 이유를 알겠네. 아까 이모티콘에 웃음했잖아요. 네, 네, 그 네. 이유를 알겠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 고객분들께서 좀 이따 뒤에서 자주 묻는 점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처음에는 GPA 채권을 막 좋은 거를 고르고 싶은 욕구가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고르십니다. 근데 골라봤자 대부분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제 돈 하는 거 컨펌된 그렇죠. 것들이기 때문에 네. 예, 일단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양질의 물건이 많은 이유가 음. 이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말씀 좀 가볍게 드리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 탑 10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탑 10. 일단 가장 많은 질문 당연히 이겁니다. 은행에서 왜 안 빌려요? 제 답변은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한테 빌린다. 이거는 뭐 그 재반 이유까지 설명하면 또 많아지겠지만 일단 은행에서 나오면 당연히 저희한테 안 빌린다. 그렇죠. 근데 은행에서 원하는 만큼의 금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한테 빌리고 또 은행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또 가보세요 라고 제가 얘기 부리면서 말씀을 네. 드리는데 DSR이랑 뭐 등등등 때문에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 네. 이게 있고 두 번째는 요거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죠. 채무자가 상환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담보 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매 담보. 접수해서 이제 배당을 받으면 된다.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LTV를 보통 65에서 75 사이로 하는데 평균은 보면 요즘에는 저희가 71 정도 물건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평균 71, 72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LTV면 안전한 게 맞나요? 라는 판단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각자가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 돈도 그렇게 투자하고 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동의가 되시는 분들만 투자를 하는 것이지 이게 안전합니다라고 제가 주장하거나 이게 안전합니다라고 설득할 만한 거리는 아니다라는 게 있고요.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요거 오해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GPL 채권을 투자하면은 담보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GPL 채권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투자를 하면 담보가 설정되는 거는 아세요. 근데 그 담보 설정되는 게 저희가 행센이 알아서 지정해서 무작위 랜덤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걸로 선택되어지는 걸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투자를 시작할 때 투자 의사 표현을 해주시면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근저당권 채권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채권을 먼저 보여준다. 보여드리고서 이게 오케이가 되시면 진행을 하시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저희가 확보한 근저당 채권을 또 보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렇게 계속 보여드려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걸 하시는 거죠. 왜 집 사러 갈 때도 공인중개사가 사라는 집을 사는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가 집을 보여주면 보고 마음에 들면 사고 마음에 안 들면 다음 집 보여주세요. 이렇게 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GPL 채권도 마찬가지다. 선택을 할 수 있네요. 맞아요. 근데 때로는 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가 카페에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GPL 물건이 쫙 나열이 돼 있습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은 이 중에서 제가 고르는 건가요? 약간 이 진열대에 있는 상품 가판대에 중에 하나 있는. 자판에 사는 고르듯이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그렇지는 않고 여기 있는 것들은 이미 진행이 끝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보면 용인시 수지구에 뭐 이거는 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 노란색이 저희 투자자분들이 이제 들어가 계신 건데 요거는 다 매칭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테고리를 보면 행센이 진행했던 GPL 물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카페에서 이것만 딱 보면 이 중에서 고르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보통 이제 투자 의사 결정 해주시면 그때 그 금액대에 맞춰서 하나 보여드리고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집 보여드리듯이 그런 식으로 보시고 결정하는
라는 거고요. 좋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저한테 날카롭게 질문하셨다. 네, 망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이거를 소장님은 이제 대놓고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고객분들께서는 이거 물어보고 조심스럽지. 싶은데 좀 예의가 좀 이렇게 편하게 여쭤보셔도 됩니다. 망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일단 제가 제일 큰일 납니다. 그렇죠. 제일 큰일 나고 큰일 나죠. 투자자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음. 왜냐하면 어차피 다 질권 설정은 되어 있기 때문에 차주한테 직접 이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중간에 저희가 받아서 드리는 역할을 했었잖아요. 이게 이런 거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냥 직접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면 이제 법무사 사무실에 가시면 소정의 수수료만 지급을 하시면 다 받으실 수 있도록 또 업무 처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혀 걱정할 건 아니다. 야, 걱정할 거 아니다. 자, 여기부터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처음 공개하는 자주 묻는 질문 탑10 엑기스입니다. 요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경매 넘어가면 저는 뭐 해야 되나요? 사실 이제 저희가 다 합니다. 저희가 다 하는데 몇 가지만 좀 준비해 주실 서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경매를 접수한 때가 있고요. 그리고 배당받을 때. 경매 접수 시는 뭐냐면 차주가 돈을 안 주니까 우리는 법원한테 가서 나 돈 받을 게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줍니다. 그러니 내 담보 물건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서 저한테 좀 주세요. 라는 게 경매 접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웬만하면 다 하는데 여러분께서 준비해 주실 건 두 가지인데 경매 동의서.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가 진행을 한다는 거에 대한 동의서,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양식 다 저희가 타이핑해서 드립니다. 도장만 찍어주시면 되고 또 인감증명서, 이건 기본인 거죠. 요거 기본으로 준비해 주시면 나머지 일처리는 저랑 사실은 저보다도 저희 법무사님이 다 하시죠. 그렇죠. 법무사님이 다 하시는 거고. 그렇죠. 이제 경매 접수가 돼서 매각일이 됐고 이제 매각이 되고 나면은 이제 돈 받아야죠 저희들. 배당 받을 때는 조금 더 서류가 많이 필요한데 인감증명서 초본 그리고 위임장 배당금 교부 청구서 또 근저당부 질권 설정 계약서 여기랑 또 하나 필요한 게 신분증 사본이랑 지필채권 투자 계약서 이렇게 필요한데 뭐 요거는 두 개만 준비를 따로 해주시면 나머지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타이핑해서 다 드립니다. 도장만 찍어서 주시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 없고 법원에 가실 일도 없다. 이 모든 거 저희가 하는 건데 만약에 동의서를 안 주신다. 그러면 직접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100% 다 주십니다. 제일 중요하네요. 네. 동의서랑 뭐 인감증명서 뭐 이런 것들 그냥 네. 필요한 것 그냥 달라고 하면 주면 된다. 그러면은 경매가 네. 알아서 진행되고 내가 돈을 회수할 수 있다. 이제 네. 그거네요. 요거 두 개 주시고 요거 두 개 주시면 어느 순간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다. 이런 내용인 거고요. 예. 그래서 경매 넘어가면 전 뭐 해야 돼요? 저희가 부탁드리는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채무자가 이자를 안 주면 저희도 못 받나요? 라는 질문 많이 주십니다. 그럴 수 있겠다. 구조 자체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네. 자, 이거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실 수 있고요.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지필 채권의 구조가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받아서 이렇게 주는 거니까 여기서 지급이 안 되면 우리도 별로 못 못 받다. 주는 거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당연히 그쵸. 드실 수가 있으신데 그렇진 않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계약 관계가 이것만 보시면 돼요. 고객분들께서는 저희랑 계약하신 거지 차유랑 금전대여 계약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투자자분들께 이자를 지급하고 원리금을 상환되는 의무가 행복이한테 있냐 이분에게 있냐 저희한테 있습니다. 이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행세는 요렇게가 중요하겠죠. 요렇게 돈 받는 그렇죠. 관계 요게 중요한데 저희 투자자분들 그게 아니라 요게 중요하다. 요것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만약에 이자를 매달 받으시다가 저희도 보통은 받아서 드리겠죠. 그렇죠. 네, 저희가 받는 날짜는 보통 25일 날 받아서 28일 날 고객분들께 드리는 스케줄로 업무 처리가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딱 받다가 여기서 안 들어옵니다. 그래도 저희는 계속 드립니다. 계속 드리는 것이고 만기가 되면은 원금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원금을 드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그렇죠. 받아서 드려야지 이자 정도는 저희 회사 운용되는 자본금으로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한데 원금은 받아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원금을 못 드릴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때는 경매를 당연히 이제 이때부터 진행을 하고 있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겠지만 경매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만기가 지나서 원금 못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아시다시피 이제 경매를 통해서 회수를 하면 되는데
만기가 이때인데 지나버렸잖아요. 예, 진짜 그럼 이때 어떡해요? 또 연체가 된 거죠. 예. 이때까지는 채무자가 연체를 하더라도 이분은 아직 연체가 된 게 없습니다. 정상적인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기에 원금 받아야 하는데 만기에 원금이 안 들어왔네? 그럼 연체죠. 그렇죠. 이때부터는 뭐가 붙는다? 가산된 이자 2%포인트가 붙어서 10%로 계산된 이자를 행센에 지급을 합니다. 행센이 손해 아닌가요? 손해가 결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어쨌든 경매를 진행을 했으니까 여기 가면 배당이 있을 거잖아요. 배당 때 저희 투자자분들한테 원금이 들어갈 것이고 네. 저희한테는 원금과 고객분들한테 들어갈 거 빼고 나머지 원금이 있다면 그 원금과 그 이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저희가 한 번에 받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는 나누어서 드리고 먼저 드리고 나중에 한 번에 다 받기 때문에 회수가 결코 손해가 가능하구나. 아닙니다. 네. 사실은 저도 GPL 고객이지 않습니까? 아이 그럼요. 제가 또 요 경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더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경험하신 분들은 딱 되잖아요. 그럼 돈 더 받는 예.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실제로 계시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이런 거죠. 그 채무자가 이자 안 주면 저희도 못 받나요? 아니다.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8번 요게 또 재밌습니다. 8번 뭡니까? NPL 채권만 투자할 수도 있나요?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실 무슨 채권. 말이냐면 예. 네, 이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서 만기가 지났는데 원금이 상환되지 않으면 이때는 사실 GPL이고요. 네. GPL이고 이때는 이제 NPL이라고 NPL. 부르면 됩니다. 네. 네, NPL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이제 이때만 투자하고 싶으신 거지. 왜? 아. 이자가 높으니까. 그럼 이런 거 투자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할 수 있냐면 GPL을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NPL이 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를 많이 받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나는 원금을 회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마침 그때 어떤 분이 나는 NPL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이분의 지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투자자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NPL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투자와 동시에 이제 10% 이자를 적용해서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알 수가 없죠. 근데 거의 못 하십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이거 좀 해보신 분들은 이게 8에서 10%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특별한 분들이 아니고서 저희 고객분은 거의 98%가 재투자하시는 그렇죠. 분들이기 때문에 상환 받으셔도 또 GPL 채권 투자하실 건데 그냥 계속 갖고 가면은 10% 이자 받는데 굳이 상환 받았다가 다시 투자해서 8% 받을 이유가 사실 없죠. 없다. 기존 투자자분들께서. 그래서 방이 빠져야 누가 들어가는데 방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NPL 채권만 투자할 수도 있나요? 가능은 하나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가능은 하다라는 말씀을 듣고 계속 기다리시다가 계속 빈 방이 안 생기니까 그냥 GPL로 하겠습니다. 거의 보통 이렇게 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거 질권 설정까지 어떻게 안정성을 확보하나요라는 건데 이거 아마 소장님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만 투자금을 저희한테 입금하시고 질권 설정되기까지 약 한 3일 정도 네.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럼 3일 동안은 질권이 없는 거 아니냐 막 불안해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일들이 있냐면 투자자분께서 질권 설정을 먼저 해줘라. 나 투자금 입금은 질권 설정되는 거 보고 입금할게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저희는 안 아니야. 됩니다. 투자금 입금하시면 질권 질권 설정 해드릴게요. 그렇지. 만약에 저희가 질권 설정 해드렸는데 투자금 입금 안 하시면 어떡해요? 근데 반대로 투자자분께서는 내가 투자금 입금했는데 너네가 질권 설정 안 해주면 어떡해? 서로 못 믿지. 둘 다 합리적이죠. 네. 합리적인 거지. 의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GPL 채권만 그러냐? 그런 게 아니라 상거래에선 늘상 있는 일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는데 판매자가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고 구매자는 서울에 있습니다. 서로 사고 팔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구매자가 물건 보내주세요. 입금할게요. 그랬더니 판매자 무슨 말이세요? 입금 먼저 하시면 그다음 저희가 택배 보낼게요. 똑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럴 때 그래서 이런 인터넷 상거래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은행을 놓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은행한테 구매자는 판매자를 믿지 못할 것이고 판매자는 구매자를 믿지 못하는데 우리가 은행은 믿거든요. 그렇죠. 은행은 믿으니까 구매자가
은행에다가 물품 대금을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판매자는 은행에 들어온 걸 확인을 하는 순간 물건을 이제 구매자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그걸 잘 받았다는 걸 확인을 하면 은행이 그때 판매자에게 이체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은행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거 중개인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제 양쪽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는 신뢰를 파는 거죠, 은행이. 이렇게 하고 얼마를 받냐? 보통은 거래 금액의 0.2%를 받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1억당 한 20만 원 정도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GPL도 이게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런 구조잖아요. 질권 설정 먼저 해주세요. 아니요, 투자금 먼저 입금해서 양쪽에 팽팽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둘 다 합리적이잖아요. 네, 합리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중간에 저희 법무사님이 개입을 합니다. 또는 저희 법무사를 신뢰하지 못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신께서 아시는 법무사 또는 뭐 로펌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 중간에 신용을 제공할 수 있는 분이 개입을 하셔서 투자자분은 먼저 이 신용을 제공하는 분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분에게 입금을 합니다. 하고.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입금된 거 확인한 다음에 질권 설정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질권 설정된 거 확인하고 이 법무사님께서는 저희한테 이제 이체를 해주시는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되는데 이걸 전문용어로 우리는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0.2%의 수수료를 또 이분들께서 취하시겠죠. 1억당 20만 원인데 이렇게 하면은 양쪽이 둘 다 마음 편하게 진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실제로 한 사례가 있냐 보면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하려고 준비도 다 해놨었는데 네. 막상 이제 이렇게 다 안내를 해드리면은 그냥 또 먼저 입금하시고 3일 정도는 뭐 기다릴게요라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실제로는 이게 진행되지는 않긴 했으나 이제 구조는 다 갖춰져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조는 갖춰져 있다. 네, 질권 설정 어떻게 안정성 확보해요는 에스크로 계좌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신뢰를 제공하는 분은 저희 측 파트너 법무사나 뭐 변호사님이 아니어도 된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많이 여쭤보십니다. 뭐 대부분 작년 7월달 이후로 진짜 많이 여쭤보시는데 개인 사업자, 법인 뭐가 좋아요? 맞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법인 손을 저는 들어주는 편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요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자본금이 작년까지만 해도 5천만 원이었었는데 이게 3억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까 3억으로 하긴 좀 부담이 되니 개인 사업자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왜 그런지 좀 말씀드리면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좀 심플하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심플하게. 개인 사업자의 장점은 비용이 적습니다. 만들 때 비용 적고 운영할 때 비용 적습니다. 대신 단점은 세금과 건보료가 많습니다. 수익이 나는 족족 다 세금으로 빠지고 다 건보료로 빠진다. 이걸 막을 길이 없다. 반대로 법인 사업자는 세금과 건보료가 적습니다. 적다. 예. 근데 단점으로는 설립 비용과 운영비가 많다. 근데 많다는데 여기 개인 사업자에서 단점으로 꼽히는 세금과 건보료는 무한대로 부담이 커집니다. 내가 많이 사업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지면 계속 올라가는데 법인 사업자의 설립 비용과 운영비 이런 것들은 아무리 많아도 한도가 있습니다. 많아봤자 얼마. 그 이상은 아무리 내가 많이 벌어도 얼마에서 그 이상 올라가지 않는 이런 한계 비용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얼마 금액을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적게 운용할 때는 어차피 수익이 얼마 안 되니 세금도 얼마 안 나올 거잖아요. 금액이 얼마 안 될 때는 개인 사업자가 유리하시고요. 금액이 얼마 이상 돼서 금액이 좀 많다. 그런 경우에는 세금과 건보료가 또 걱정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가 유리한데 그러면 얼마가 기준이냐? 정확하게 3억입니다. 3억. 네. 3억 원 기준으로 해서 3억 원보다 많다. 그러면 법인 사업자가 무조건 유리하고요. 근데 3억 원보다 좀 적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가 유리한데 저는 개인 사업자로 굳이 하셔야 되느냐? 그냥 개인으로 하셔라. 개인으로? 네. 개인 사업자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자를 받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개인 사업자가 있으시게 되면 저희가 이자를 드릴 때 그렇죠. 8% 다 드립니다. 다 드리면은 본인께서 알아서 이제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다 받고 나중에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근데 그냥 개인으로 하시면은
이자를 받을 때 27.5%를 떼고 받아요. 그러니까 받을 때는 뭔가 좀 적게 받는 느낌인데 세금이 없다. 예, 결국은 나중에 세금 낼 게 이제 이걸로 다 가름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뭔가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로 하게 되면은 결국은 또 세무 기장료가 나가야 되고요. 사업장 소재지에 임대료가 나가야 됩니다. 또 불필요한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그 개인 사업자는 딱 그렇게 실익은 없다라고 보여져서 작게도 많이 나가고 한꺼번에 나가고 근데 맞아요. 일반 개인은 바로바로 털어버리고 네. 크게 나가는 것들이 없는 거네요. 맞아요. 예.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은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뭐가 유리해요? 법인이 유리하다. 그런데 그냥 개인 사업자 유리한다 손 치더라도 사업자보다 그냥 개인으로 하는 게 좀 더 전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로 해서 이자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건보료 팍팍 올라갑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고요. 이거와는 별개로 예. 내가 번 돈에 무조건 그냥 8%가 또 더 빠지는 거거든요. 이게 무섭다. 예. 예. 세금 보통 이렇게 하면은 이분 개인 사업자를 하시게 타 소득과 또 합산돼가지고 종소세 신고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혹시 누진이라서 또 세율이 막 올라갈 수 무섭게 있죠. 올라. 예.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와 오늘 진짜 알찬데요. 네, 예. 은행은 왜 안 빌려줘요? 못 빌려서 그렇다. 채무자가 상환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담보 있다. 걱정하지 마라. LTV 정말 안전한가요? 우리는 안전하다 판단한다. 근데 그 책임과 선택은 당사자한테 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담보 선택할 수 있나요? 선택할 수 있다. 부동산하고 선택하는 거 똑같다. 행센이 망하면 어떡하나요?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법무사 통해가 다 할 수 있다. 이제 그거요. 여섯 번째 질문 보여주시죠. 경매로 넘어가면은 전 뭐 해야 돼요? 필요한 동의서를 서류만 달라. 네. 그다음에 채무자가 이자 안 주면 저희는 못 받나요? 받는다. 간단하죠. 요약을 해줘야 돼. NPL 채권 투자할 수 있나? 할 수는 있으나 하기는 어렵다. 네. 예, 이게 이제 그거고 질권 설정까지 어떻게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냐? 에스크로라는 제도가 엄연히 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법인과 대부 개인 사업자 뭐가 유리하냐? 법인이 훨씬 유리하고 개인과 개인 사업자 중에서는 개인이 유리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리 잘했죠? 깔끔한 정리 정말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좋습니다.